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5주차 1강. 자, 이번 학기 마지막 사이버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 학습 정리 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정리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에 학습했던 팬덤 문화, 그리고 12주차에 학습했던 여가 문화와 소비 문화, 그리고 13주차에 학습했던 또래 문화, 또 성문화 일부분까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현상으로서 우상과 스타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우상은 어느 시대나 존재를 했죠. 특히 이제 20세기 우상은 대중 스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대중 스타가 20세기 이제 우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의 대중 스타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대함과 천재적 능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이미지에 의해서 우상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스타 우상화. 청소년기가 되면은 특정 대상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신 그리고 주위 이 집단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이제 아이돌을 찾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3의 대상 을 이제 우상화 시키는데, 그 우상하는 대상이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연예인, 운동 선수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스타에 대한 동일한 취향을 나타내 보이면서 집단적으로 행동의 연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제 팬클럽이라고 하고, 뭐 오빠 부대, 워너비 그룹이라도 불립니다. 자, 예전에 오빠 부대였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팬덤 문화 현상으로까지 이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팬덤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어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팬과 덤의 이제 합성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팬이 특정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등을 이제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은,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즉 팬의 복수형이며 또 그러한 문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팬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스타덤과 이제 팬덤을 좀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스타덤과 팬덤은 아주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팬덤은 특정 스타덤을 어, 매개로 집단을 형성하지만, 스타덤이 이 스타 본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의 지위나 신분, 스타의 세계 등을 포괄하여 구성되듯이, 팬덤 역시 단일한 팬 또는 집합적인 팬 집단, 팬 문화 현상과 관련된 규범, 간섭,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팬 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 강의의 의미의 팬덤의 정의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덤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팬덤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이제 팬들은 대개 무지하고 순진하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고 이런 이제 문화 중독자라고 취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맹목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숭배하고, 또 대중문화 산업에 그런 이제 이윤 창출 도구로 이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은, 1990년대 이후 이제 팬덤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화 실천의 행위자이면서 의미의 생산자로서 이제 주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 자, 스타덤과 이제 팬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존에 스타와 팬과 사이에 이제 미디어가 있고 연예인 매니지먼트사가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교랑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대중 팬들이 직접 이제 소비자인 동시에 관객이 되어서 프로 휴머라는 거죠. 생산자인과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서 직접 이제 스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팬덤은 대중문화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며, 팬덤은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서 생산적이며 참여적인 하위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다는 거, 팬들은 자기들만의 이제 차별적인 기제를 통해서 다른 어떤 팬클럽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팬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팬덤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에게 팬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의미, 그 의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팬덤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이나 결핍을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청소년 팬덤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능동적인 문화 수용자로서의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덤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요. 어, 자, 참여 문화로서 기존의 수동적 미디어 관객성이라는 개념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청소년 팬덤 활동을 참여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관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제는 이제 더욱더 주체적으로 팬덤 활동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소년 팬덤 활동 효과를 정리해 드리자면은 여가 활동,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우상 욕망에 관한 대리 만족을 하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 문화 현상에 관한 이해 등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덤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80년대 오빠 부대 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대를 구분하기 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를 구분하기 전에 오빠 부대가 있었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팬클럽이 만들어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오빠 부대는 스타에 대한 무조건적인 모방과 숭배를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1990년대가 되면은 1세대 팬덤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오빠 부대가 약간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풍기는 팬클럽을 지칭한다면 팬덤은 좀 더 긍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팬클럽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국내 1세대 팬덤은 압도적인 인기를 가진 소수 아이돌 그룹 위주로 이제 조직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팬덤을 거리던 이제 아이돌 1세대라고 여길 수 있는 이제 H.O.T, 제스키스가 대표적인 1세대 팬덤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국구 활동이 가능한 체계적인 팬덤 조직을 갖추고 응원 문화도 새롭게 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대 팬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인터넷 보급입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팬클럽 멤버들끼리 이제 친목 활동이 더욱 활성화됐고, 좀 팬클럽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사생팬이 등장해서 가수들의 또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수하는 그런 안 좋은 팬 문화도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이제 팬클럽 덕분에 방송사나 소속사도 이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이루었고요. 어, 1세대 팬덤은 아직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덤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2000년대가 되면은 이제 2세대 팬덤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팬덤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일어나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팬덤이 국내 팬 위주였다면 2세대 팬덤은 아시아 팬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자, 겨울 연가가 한류의 토속을 만들고 이제 K-팝 그룹이 등장하면서 한류 시대를 열었고 아이돌이 팬덤에 이제 중심에 서게 됐고 아이돌 팬덤이 이제 대중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2세대 팬덤은 대국민 히트곡을 많이 남겼고 이제 주류 가요계가 아이돌 시장으로 돌아서게 된 중요한 분기점이 된 2세 분기점이 된 시기가 바로 2세대 팬덤 시기입니다. 아이돌 가수들에게 뭐 한류 열풍의 주역,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팬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0, 2010년부터 현재까지 3세대 팬덤인데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의 주체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아, 그 팬덤에 참여한 멤버들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스타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스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SNS,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이 상용화되면서 팬덤 문화도 크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제 3세대 팬덤은 SNS를 활용함으로써 한층 더 조직화되고 두문화되고 있고 연령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형성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3, 40대 50대까지 이제 팬들이 사회적 경험과 경제력을 갖추고 팬덤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런 팬과 경제의 합성으로서 팬코노미라는 새로운 이제 경제 시장이 부각이 되었고 이제 파급 효과나 부가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팬덤인바 찾아내고 즐기고 참여하고 연대하는 신인류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3세대하고 같지만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데 팬덤의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이제 4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 4대 팬덤과 4세 팬덤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시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팬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인도 팬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꼭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 기업, 동물, 가상인물, 캐릭터까지 팬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세계관이나 스토리가 있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제 팬이 되어서 그 대상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뭐 스포츠 스타에 한정되었던 그런 팬덤 현상이 일반인, 기업, 이제 가상인물, 캐릭터, 동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4세대 학습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팬덤이 되는 이제 경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S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 팬덤에 입덕을 하게 되고 이런 SNS,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발달함으로써 다양한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고 누구나 팬클럽의 멤버로서 활동하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가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이제 노동이라든지 사회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가는 생리적인 그런 필수 시간, 노동 시간을 제한 나머지를 여가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제 뭐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여가 활동을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라고 지칭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가의 기본적인 특징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방성, 뭔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자유 선택성, 자기 표현하고요, 노동의 관계성, 생활 양식성에 대해서 5가지로 여가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레크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원적인 정의니까, 이제 리크레이션이라고 액센트가 앞에 있을 때는 뭐 재창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액센트가 뒤에 있는 레크레이션 했을 경우 이제 오락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여가 시간은 것은 노동과 생리적인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에 희열과 기쁨, 마음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놀고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즐겁게 재미있게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자가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이며 이제 건설적인 여가 활동이다. 뭐 이렇게 좀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은 여가 시간에 자유 시간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레크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기와 청소년기 여가를 비교해서 청소년기 여가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어, 자, 아동기가 여가 선택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청소년은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청소년들은 이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창의적인 자기 정체감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여가의 폭이 넓어지고 활동의 폭이 넓어지죠. 여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이제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 주체적으로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뭐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이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여가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개인주의고 자기 표현적이다. 자, 두 번째 현실 만족주의적이다. 세 번째 소비 지향적이다. 말씀드렸고 좀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기 여가의 특징 네 번째로 청소년의 여가는 이제 부모 영향이 크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는 데 있어서 일부의 다수 요인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그런 뭐 성인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또 돈이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또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은 제약이 따르죠. 또 공간도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을 꼭 돈이 없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가 실태 현황에 대해서 2020년 청소년 통계 자료를 설명드렸는데요. 2019년 초중고 학생 10명 중 4명은 하루 여가 시간이 이제 2시간 미만이라는 거. 자, 좀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계속 이제 2016년 이후 2시간 미만 비중이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여가 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이게 많이 하면서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게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이 이제 실내 활동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실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광 활동, 특히 관광 활동을 이제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소년 뭐 문화활동이든 뭐 청소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뭐 수련시설이든 학교에서든 이런 관광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와 소비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의미하는 이제 소비의 의미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한화, 자, 용역을 소모하는 일, 용역이란 건 서비스라고 얘기했죠. 자, 영어권에서는 14세기 초에 이제 컨숨이란 단어가 이제 동사의 뜻을 가지고 파괴하다, 약탈하다, 정복하다, 소진시키다는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900년도 이제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 해도 소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낭비, 약탈, 탕진, 고갈,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소비를 사용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 문화는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대량 소비와 소비 생활 유지 가치관을 특징이라는 현대 대중문화의 하나의 이제 부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주의는 소비의 가치를 중심을 두는 이제 사고 방식이 이제 소비주의가 되겠죠. 자, 소비 문화는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위 양식을 결정하게 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자, 후기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대량 생산이 됩니다.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분업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얘기합니다. 자, 후기 자본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이제 강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자, 이런 강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더욱더 많은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집단의 차이에도 소비에 의해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 상품들 중에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가 특정 집단의 이제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보다 파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 인간 자체가 인간에게 가학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인간이 가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잘 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서 인간이 가학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소비의 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이제 소비를 하고 구매 행동을 하는 그런 소비자 심리학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상품을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대공황 29년 대공황 이후 어떻게 상품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작되었고 소비자 문화란 말이 1920년대부터 이제 등장한 것은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중문화와 소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생산 현장과 떨어져 있는 분명한 이제 소비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우리 이제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게 됐고요. 자, 소비는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소비를 통한 의미를 형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미를 찾는 것, 물질 상품을 소비하는 것과 자, 이미지 상품을 소비하는 것, 즉 의미를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건을 우리가 이제 사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물건에 따른 그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소비하는 거죠. 단순하게 찢어진 청바지를 소비하는 것만이 뿐만 아니라 찢어진 청바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그런 저항과 그리고 새로운 패션문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걸 같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대중문화와 소비의 관계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는 적극적으로 대중문화에 참가하는 것이며 아울러 의미를 생산하는 의미학 과정이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산 영역만이 생산을 전담하지 않았다.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의 생산 영역만이 생산을 전담하지 않는다. 자, 소비의 영역도 의미의 생산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된다. 이게 뭐 생산하는 것만이 생산이 아니고 소비하는 것도 생산이라는 것, 그게 바로 생산적인 소비라는 것,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소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게 이제 20세기 초 후기 자본주의 사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이런 패러다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의 기능 가운데 소비의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필요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도 구매하는 거죠. 내가 헬스장을 다닌다. 아니면은 음악회에 가서 음악회를 관람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관람한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단순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좀 고상한 사람, 나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세련된 사람, 나는 문화예술인, 그런 어떤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비 일반적인 기능,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어, 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자기만의 표현한 개성 있는 연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네 번째 있는 자신과 타인을 이제 구별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소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비의 역기능입니다.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지나친 그런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소비 행태는 이제 물질 망능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 물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그런 이제 가치관의 어떤 결핍, 태도의 인식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죠. 둘째, 현대 사회 소비 행동이 문제시 되는 점은 재화의 소비를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물질적 부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을 가시하는 것, 그 갑질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소비의 역기능, 상류층 소비의 소비를 모방하여 이제 소속감을 얻으려고 하는 비합리적인 이제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의 역기능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조건
뭐 상류층이나 꼭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따라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동질성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 문화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비를 무조건 따라하는 이제 동조 소비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자, 이제 밴드 예건 효과가 다른 사람의 유행을 쫓아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상이고, 그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스놉 효과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한 가시 소비도 있다는 거. 이게 경제력을 가시하거나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값이 비싼 옷이 비싸더라도 유행에 맞는 옷이나 패션 잡화를 구입하는 거. 자, 배불련 효과,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가시욕이나 허영심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이제 배불련 효과가 가시 소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이제 충동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구매 계획 없이 구매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모양이라든지 포장, 디자인 등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이끌려서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충동 소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충동 소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소비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거. 뭐 자신이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아도 우리가 이제 가소비는 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을 넘어서는 그런 소비가 이제 가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소비니까 이제 자기 어떤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 소비자 특성을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된 이제 소비 행동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성인 소비자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소비 행동을 하면서 이런 주체적인 소비 행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소비자들은 이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동조 소비를 하고 이제 유행에 민감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소비 행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시 소비, 모방 소비, 충동 구매도 가소비 같은 이 바람직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 근데 계속해서 이제 내용 자체가 뭐 소비자의 특성, 청소년 소비의 특성과 뭐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들 내용들이 다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연관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래 집단의 개념인데요. 또래라는 것은 친구와 다른 의미죠. 친구는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이제 유대 관계가 있고 이제 연령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지만 또래라는 것은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와 수준이 비슷한 개체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반자적인 의미가 많고 또한 나이가 비슷하여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 정도가 비슷하여 다양한 경험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또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래 관계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거, 특히 이제 놀이 중심으로 해서 또래 관계라 해서 관계가 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측면보다는 여가활동 중심으로 친구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서 이제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자, 상호 협의에 이제 평등한 관계이죠. 그렇죠? 자, 부모 자녀 관계가 수직적이고 부모가 주도한 반면은
또 또래 관계는 강압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대체로 평등한 관계라는 게 또래 관계의 특성입니다. 네, 또래 관계의 이제 세 번째 특성이 같이 지내면은 되게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화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 사회를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뭐 다투고 싸우고 놀기도 하지만은 그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에,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물론 안 좋은 관계도 형성하지만은 사회를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또래 관계 이제 특성 네 번째입니다. 자, 중고로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나 자신이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 나를 보고 친구를 판단할 수 있고 친구를 통해 나를 볼 수가 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또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고로서 이제 뭐 기준으로서 역할을 제공한다는 게 또래 관계의 다섯 번째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또래 문화 형성 요인 첫 번째 사회 경제적 배경이 유사해야 되고요. 차별적 선택, 빈번한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 감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선택적 제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측에 설명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나면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 자, 주로 이제 행동주의 용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관찰학습, 강화, 뭐 그게 이제 부적 강화든 정적 강화든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자, 부정적인 처벌, 집단 활동에 참여, 사회적 비교, 여기 다섯 가지 이 내용이 이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나면 또래의 집단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동 행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또래 집단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으로서 이제 동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친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동조 행동을 하게 되죠. 뭐 소비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이런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친구하고 지내면서 또래 집단 지내면서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되는데요. 자,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대 친구 또래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자,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래 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 이제 동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학습 정리해 드리면은, 동조 현상으로 인해 또래 구성원들은 친구나 주변 의미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조 현상은 집단의 특성과 집단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섯 번째, 또래 집단 중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동조 경향을 보인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래 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으로 이제 서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서열화가 안 좋은 거죠, 사실. 이제 평등한 관계로 이제 집단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안 좋은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 이런 이제 뭐 짱문화라든지 일집 문화가 존재해서 뭐 짱, 기족, 평미, 찐따, 종 따위로 서열화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그런 안 좋은 청소년 이제 비행 집단에서는 이런 비행 또래 집단에서 이런 서열이 되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일반적인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는 서열화가 암묵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게 크게 또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평등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암묵적으로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먼저 섹스입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이제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성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행동 양식, 태도나 가치,
남녀 관계성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이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역할로 주어지는 그런 이제 성이라고 젠더를 얘기할 수 있겠죠. 섹슈얼리티는 앞서 말한 섹스, 젠더, 그러니까 뭐 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섹슈얼리티가 뭐 넓은 의미의 이제 성을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인 성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하는 게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자, 이와 관련된 사회 제도와 규범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자, 섹슈얼리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정서, 환타지, 성적 매력을 포함하고 성적인 정체성도 포함을 합니다. 자, 성적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성에 대한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욕망, 거의 심리적인 거든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거, 그리고 성적인 위계. 그래서 개방된 사회는 성적인 유계가 많이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폐쇄적인 성문화된 사회에서는 유계가 존재하겠죠. 예.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 섹슈얼리티라는 겁니다. 성역할 사야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특징이나 기준은 태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주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이 사회적인 간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간접적 실천적 총체이다. 여기 간접적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거죠. 실천적인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와 행위, 그걸 다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위를 한다는 게 성주체성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 행위 여부 및 그 상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권은 이제 헌법 10조에서 행복 추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과 이를 함께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이성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화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갈등 해결과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고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능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입니다. 자, 이성 교제를 하는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성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게 쉽지 않는 거죠. 반복된 경험을 통해 성숙해 가면서 이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배우자의 선택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좀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는 거.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이성의 친구와 긍정적인 반응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 배우자 선택 기능, 청소년 이성 교제는 만남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자, 뭐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 더 좋겠죠. 이는 곧 성인이 되어서 이성과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자, 이성 교제는 우정과 다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좀 공감이 되시죠? 자, 이런 경험들을 결혼을 준비하고 자신과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15주차 1강 사이버 강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팬덤 문화, 여가 문화, 소비 문화, 또래 문화, 성문화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청소년 문화 수업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또 고생하셨던 말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꿈, 원하는 계획들 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여러분의 청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